수연산 연구소와 함께하고 있는 10Q C단계 3호 4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가 됐죠? 여섯 번째 문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를 늘어놓았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또 살펴볼까요? 어떤 문제인가? 수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중간에 하나를 모르죠? 네, 73에서 시작했고 살펴봤더니 이번에는 수들이 줄어들고 있네요. 그죠? 70에서 60에서 40, 30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있는 그런 수들의 모임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면서 봤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봐야겠죠. 그렇죠?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우리 공부 시간이죠. 수학 공부 시간. 수학을 통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수학 시간. 자, 73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규칙을 찾아야겠는데, 73에서 시작해서 64가 되었고, 또 이 문제를 풀는 실마리가 될 만한 게 또 뒤쪽에 또 나와 있죠. 46에서 37로 줄어들었고, 줄어들었을 때는 빼기나 나누기일 텐데 우리는 일단 얼마큼 작아졌는지 먼저 보죠.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70에서 60이 됐어요. 그래서 10이 작아졌네요. 10이 작아졌는데 이르자리 숫자를 봤더니 10 작아졌는데 이르자리 숫자는 1이 커졌네요. 그렇죠? 10 작아지고 1을 더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뒤쪽도 봤더니 10의 자리 숫자는 작아졌고 이르자리 숫자는 1이 커졌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10 빼고 1 더해줬다는 것은 결국 얼마를 뺐다는 걸까요? 그렇죠? 9를 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9를 뺐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9 작아졌어. 73부터 시작해서 9씩 작아지는 규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즉 네모가 있는 여기도 그 규칙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10이 작아져. 10이 작아지면 60이었던 게 50이 되겠지? 10을 뺐지. 그리고 1을 돌려줘. 1을 다시 채워줘. 그렇다면 55가 됐죠. 15자리 수는 1 작아지고, 그 다음에 15자리 숫자는 1 작아지고, 1자리 숫자는 1 커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9를 뺐네요. 그쵸? 이게 진짜 맞나?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월수 46하고 55의 관계도 한번 보는 거죠. 그랬더니 55에서 46이 될 때도 어떻게 해요? 10이 작아지고 1 커져요. 그러면 9가 작아진다는 얘기 맞죠? 네, 됐네요. 우리는 확인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쵸? 네, 이 수들은 10 작아지고 1 커지는 즉 9가 작아지는 그런 규칙을 갖고 있었네요. 그쵸?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또 가도록 하죠. 아, 이 문제는 단위가 붙은 수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쵸? 7cm, 2mm에서 5cm, 4mm를 빼라는 문제인데, 얘는 어떤 건가요? 얘는 길이의 단위죠. 그쵸? 길이의 단위. 우리가 요즘에 길이, 또 들이, 무게 이런 단위, 뭔가를 측정하는 단위를 보고 익히고 있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길이에 관련된 계산이에요. 길이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센티미터하고 밀리미터가 나왔으니까 어떤 관계에 있지? 이 두 개의 단위는 길이의 단위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거예요? 1cm는 10mm야. 그쵸? 네. 요거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늘상 가지고 다니는 자에서 제일 작은 눈금이 밀리미터고요. 그리고
숫자하고 숫자 사이가 1cm잖아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봅시다. 단위가 다르면 계산이 안 된다고 했죠? 기준량이 다르면 계산이 안 돼. 단위가 다른다는 거는 다른 단위끼리 계산하는 거는 안 돼. 그죠? 왜 안 돼?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럼 이거 해봤죠, 그죠? 사람 한 명과 바나나 2개 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요. 왜요? 얘는 1 더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사람과 과일인 바나나를 더할 수는 없어요. 더한 결과를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바나나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돼. 단위가 다르면 계산할 수 없어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단위가 같았을 때 계산할 수 있다. 이제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단위가 같은 7cm, 5cm가 있고 또 단위가 밀리미터로 똑같은 2mm, 4mm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같은 팀끼리 단위가 같은 애들끼리 계산을 할 거예요. 해볼게요. 7cm에서 5cm 빼면 돼. 단위가 같잖아. 그쵸? 그리고, 음, 2mm에서 4mm를 뺄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아봤거든요. 그쵸? 그랬더니 7cm에서 5cm를 빼는 것은 너무나 쉬웠어요. 그런데 2mm에서 4mm를 빼려고 봤더니 어머 모자라요. 부족해. 그쵸? 부족해. 그러면 어떡하지? 어떡할까요? 우리는 이럴 때 모자라네. 부족하네. 그러면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모자라는 빼기로 표현하죠. 그죠? 어, 우리가 이제 학년이 좀 더 높아지면 마이너스라고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2mm 이렇게 해주고 계산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cm에서 2mm를 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2cm를 1cm로, 1cm와 1cm로 가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cm를 어떻게 바꿔요? 10cm로 바꿔. 우리는 이거를 10mm로 바꾸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받아내림한다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바꿨어요. 1cm를 10mm로 바꿔가지고 2mm를 뺄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1cm는 그대로 남아있고 10mm에서 2mm를 뺐으니 8mm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기억할 거는 뭐? 단위가 같았을 때 빼거나 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아니요, 있죠. 있죠. 자, 여기를 이렇게 받아내림 하는 거를 처음부터 받아내림 할 수는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7cm를 6cm로 바꾸고 10mm를 여기 7cm에서 꺼내온 1cm를 10mm로 바꿔서 밀리미터를 12mm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리고 5cm, 4mm를 빼면 되죠. 그러면은 부족한 거 없이 싹 뺄 수 있게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끼리끼리 또 더하는 거죠. 6cm에서 5cm를 빼. 그러면 1cm가 남고 12mm에서 4mm를 빼. 그러면 8mm가 남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더하기를 어떻게 해요? 생략해. 이렇게 하고 1cm, 8mm 이렇게. 필요할 때는 덧셈교도 꺼내가지고서 쓸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덧셈교는 생략해서 더 간단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자,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뭐 방법은 우리 지금 수학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야. 맞아요.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도 하죠. 얘를 선생님 72mm로 바꿔버리고 54mm로 바꿔가지고 계산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렇죠? 당연하죠.
이렇게 할 수 있죠. 72에서 54를 뺀다고 60을 빼버리고 6을 돌려줄래. 그러면 18mm가 되잖아. 이렇게. 그죠? 18mm는 어떻게 해요? 10mm가 1cm니까 여기서 1cm 8mm로 이렇게 아이고 1cm 8mm로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죠. 좋죠? 좋아요. 어, 또 어떤 친구는 어떻게도 하느냐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렇게 받아내리면 안 할래요. 그리고 나는 7cm 2mm에서 그냥 6cm를 빼버릴래요. 그리고 5cm 빼고 4mm를 빼야 되는데 6cm를 뺐잖아요. 1cm를 더 뺀 거잖아요. 그래서 아 4mm만 빼야 되는데 1cm를 뺀 거니까 6mm 돌려줄게요. 그래도 되죠? 이렇게. 아, 그래도 되지. 그래도 되지. 조금 많이 빼고, 많이 뺀 만큼 돌려받아도 되지. 왜? 뺄셈을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7cm에서 6cm 빼서 1cm. 그리고 여기 있던 2mm와 이렇게 많이 빼서 돌려받은 6mm를 더해서 8mm. 이거, 그죠? 10보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왜? 1cm는 10mm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하고 더 쉽고 더 간편한 방법이 뭐지? 간단하게 해결해 봐야지 하고서 잠깐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죠? 네.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수학 시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죠. 그렇죠? 네. 생각 연습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덟 번째 문제, 8번 문제 볼까요? 자, 30쪽인 문제집을 하루에 5쪽씩 풀면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대요. 아, 이거 우리 맨날 하는 거다. 그렇죠? 선생님이 혹은 엄마가 숙제를 내줘. 오늘은 몇 쪽까지? 오늘은 30쪽인 문제집을 아, 10쪽만 풀어볼까? 뭐 아니면 숙제가 10쪽인데 그중에 두 쪽씩 풀어볼까 하루에 뭐 이렇게 늘 계산하잖아요. 그런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문제집이 딱 봤더니 30쪽인 거야. 하루에 다섯 쪽씩 풀어야겠어.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지? 이런 거죠. 자, 늘 하던 계산 해보죠. 자, 그렇다면 다섯 쪽씩 묶어서 해결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해서 3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수 여러 번 더하기는 곱하기니까 우리가 이미 곱셈 배운 사람. 그래서 곱셈식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요. 그럼 5에 얼마를 곱해야 30이 되지? 곱셈국어 5단 외워보면 되겠죠. 5, 6, 35가 6번 더해지면은 30이거든요. 그러면 6일 만에 끝낼 수 있어. 그런 얘기죠. 그죠? 네. 를 나눗셈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아, 곱하기는 거꾸로 보면 나누기야. 그래서 30을 5로 나누면 되겠어. 이렇게 곱셈식을 나눗셈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알죠? 네. 자, 우리가 덧셈도 가르기 모으기 할 수 있지만 곱셈도 가르기 모으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30을 5와 6으로 칼라. 그런데 얘는 곱셈 가르기야. 그래서 이 곱하기 기호가 들어가면 되고. 그렇다면 얘는 아이고 나누기. 나누기 5를 하면 6이 되고요. 나누기 6을 하면 5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식을 네 가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5 곱하기 6은 32가 하나 만들었죠. 그다음에 30 나누기 5는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정리해 볼까요? 그냥. 자, 식이 네 가지 나와요. 어디서? 여기서 식이 네 가지가 나와. 자, 어떻게? 5 곱하기 6은 30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또, 6 곱하기 5는 30이라는 식도 만들어지고요. 또, 나눗셈 식도 지는 거죠. 30 나누기 5가 6이 되는 거고요. 또, 30 나누기 6은 5가 되고요.
그쵸? 네. 그렇게 네 가지씩을 만들 수 있네요. 그쵸? 아, 네. 표현만 달랐고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 볼까요? 어머, 주사위 나왔네요. 주사위가 나왔는데, 책상 위에 주사위를 오른쪽 그는 같이 놨대요. 책상과 재판면의 숫자의 합은요? 그랬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혹시 모르는 말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 말이 있나요? 일단 주사위는 본 적이 있잖아요. 그쵸? 주사위는 본 적이 있어. 늘 우리 보드게임 할 때도 주사위 쓰고 주사위는 자주 보는 거죠. 자, 단 한 개의 주사위에서 서로 마주보는 면의 눈의 수의 합은 7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무슨 얘기지? 주사위는 6개의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위의 다른 이름은 정육면체라고도 해요.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육면체. 정육면체. 그러면 이제 아이쿠 정육면체. 주사위를 다른 이름은 정육면체라고도 한다고요. 정육면체는 면이 6개, 그리고 마주보는 눈은 수들이 합해지면은 7이 된다고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주사위 집에 있으면 꺼내가지고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거야. 안 보이는데도 면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점선으로 한번 표시해 봤어요. 자, 그러면 마주보는 면이 7이라는 거 얘가 문제를 해결하는 실말이고요. 접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서 접한다는 거는요. 딱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딱 붙어 있다. 면이 붙어 있다. 그러면 주사위는 지금 요 아래쪽 면이 있죠? 여기 아래쪽. 여기가 지금 책상하고 붙어 있는 거죠. 책상하고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보지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2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마주 보는데도 숫자가 있겠죠. 여기 2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있겠죠. 여기 접한다. 즉, 딱 붙어 있는 여기 안 보이는 면에 분명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수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찾아보죠. 2라고 마주보는 이 지금 이렇게 더해서 7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 여기는 6이겠네요. 1과 6을 모으면 7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또 다른 면도 2와 5를 모으면 7이잖아요. 그다음에 3과 4를 모으면 7이죠. 네, 다 밝혀졌어요. 접합면이 안 보이긴 하지만 위에 있는 면에 주사위에 눈을 봤더니 7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7의 보수로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다 찾았으니까 이걸 더해 줍시다. 그런 얘기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모았더니 15네요. 그렇죠? 네, 6과 4를 모으면 10 이렇게 해서 15 이렇게 됐죠? 네. 네, 우리가 생각을 해봤더니 안 보이는 면에 있는 숫자도 찾을 수 있었고 그 숫자들의 합은 또 간단한 계산으로 덧셈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재밌는 문제네요. 또 재밌는 문제네요. 뭘까? 자, 송이라는 아이가 그림만 봐도 재밌는데 송이라는 아이가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A라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라는 위치 거기에 괄호하고 1,2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뭘 뜻하는 건지도 한번 볼까요?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움직이면 어느 위치에 가게 될까를 찾는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될 거 뭐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서 꺼냈을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 요 점 있죠, 요 점. 여기 이 점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더라? 0이라고 하는 점. 수직선에서 0이라고 하는 점을 원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이게 뭐였어요? 시작하는 점, 출발점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이 원점에서 출발할 거예요. 출발하는데 A라고 하는 이 점의 위치를 지금 문제에 보니까 1,2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수학에서 이렇게 쓰는 거는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쓰는 방법인데요. 자, 원점 0에서 출발할 거야. 그런데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가는 거를 먼저 쓰기로 했어요. 좌우. 그죠?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먼저 쓰기로 했어. 그래서 한 칸 갔어. 그런 말이야. 한 칸 갔어. 한 칸 갔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위로 두 칸 갔어를 나중에 써서 나란히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는 게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수수를 이렇게 나란하게 쓰는 거를 순서쌍으로 쓴다고도 하거든요. 어쨌든 순서를 지켜서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가 움직여.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가 봅시다. 답을 찾으러. 일단은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A까지 가는 동안에 한 칸 가고 두 칸 올라갔어. 오른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1 가고 위로 두 칸 올라갔다는 표시를 이렇게 했어. 그죠? 나란히 괄호 안에 오른쪽으로 가는 걸 먼저, 위로 가는 걸 나중 써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어, A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A가 막 움직여. 어떻게?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두 칸, 오른쪽으로 세 칸 갔어. 하나, 둘, 세 칸 갔어. 오른쪽으로 세 칸 갔네? 아래를 보니까 사에 도달했는데, 그쵸?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위로 또 두 칸 갔어. 하나, 두 칸 갔어. 그래서 도착한 게 6입니다. 도착한 게 6이에요. 여기 도착해 있어. 지금 A는 있던 자리에서 움직여가지고 일로 왔어. 그럼 여기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옆으로는 지금 네 칸 와 있잖아요. 그쵸? 0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네 칸 와 있죠? 여기 네 칸 와 있어. 여기까지 네 칸 왔어. 그리고 위로 또 네 칸 올라가 있어. 맞죠? 네, 맞아요. 이렇게 원점부터 시작해서 찾아보면 4 이렇게 되네요. 그래 답은 찾았어요.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점의 위치를 찾아서 원점 0이 있잖아요. 0 원점 출발하는 점 원점 여기서 출발점에서 어디로 갔는지를 헤아려서 오른쪽으로 네 칸 위로 네 칸 갔어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1에서 움직였잖아. 그래서 1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갔으니까 1보다 2가 커졌네 이렇게. 그리고 2에 있었던 게 위로 또 두 칸 갔대잖아. 그래서 위로 두 칸 갔어.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A 점에서 움직인 점으로 얼마큼 움직였나 방향 봐가면서 계산을 해도 돼요. 음. 아, 세 칸 움직였죠? 우리 선생님이 세 칸인데 두 칸이라고 썼군요. 세 칸 움직였죠?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두 칸. 이렇게 움직인 것만큼 더해서 점의 위치를 찾으면 또 되겠습니다. 금마다 나왔죠? 네, 이렇게요. 자, 재미있는 문제가 등장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점의 위치를 찾는 문제도 연습해 볼 수 있게 됐네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앞에 계산 문제 5문제, 뒤에 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 5문제 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아주 잘 참여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문제로 또 만나요.